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라클의 틱톡 인수 협상과 관련해 마음에 안 든다고 언급했습니다. 협상 조건을 미국에 더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023년도까지 현행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당분간 완화 스탠스에 무게를 둔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완전 고용에 대한 정책 대응 방식 변화, 평균 물가 목표제로의 변경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방역 실무를 담당하는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이 일반 대중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해지려면 내년 여름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신보다 마스크 착용이 더욱 중요하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내 백신 접종 일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LG화학이 배터리 개발에 착수한 지 25년 만에 분사 결정을 내리자 그 배경과 전망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번 분사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올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데 대한 LG화학의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OMC에서 제로 금리를 약 3년 동안 더 유지를 할 것이다. 한마디로 금리를 당분간 올릴 생각이 없다라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잭슨홀 미팅에 이어서 확신을 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얘기가 좀 나왔고요. 제조업이나 여러 가지 내수 경기 부분이 미국이 아직까지 회복이 잘 안 된다. 즉 코로나19에 대한 타격이 여전하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기술주 위주로 다시금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왔고 미국 증시는 사실 요즘 보면 계속 들쭉날쭉하는 모습들, 특히나 많이 오른 기술주 위주로 해서 선물 옵션으로 좀 상승을 시켰다라는 얘기들도 소프트뱅크가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선물 옵션 동시만기를 미국 앞두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역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잘 버티던 시장이 급속도로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외국인의 매도 물량, 특히나 외국인의 선물 쪽으로의 집중적 매도가 나오면서 지수 내려가고요. 지수 내려가면 또 프로그램 매도 나오고 프로그램 매도 나오면 개인들도 놀라서 투매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좀 나오면서 지금 시장은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계속 이어질지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중론인데요.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이나 023153-2611, 2612번에 전화 열려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고 문자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시 50분부터 저희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객장 소식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메가센터 분당점의 백인범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객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후 들어서 좀 미중 마찰이라든가 지금 코로나 관련한 우려감 등이 좀 시장에 좀 우려감을 좀 미치면서 좀 하락폭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시장에서는 좀 SK 하이닉스, LG 화학, 호텔 신라의 매수세가 좀 특징적인 모습, 코스닥 시장에서는 알서포트, 휴젤, 네페스 등의 좀 매수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 좀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기관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차, 하나솔루션, 호텔신라 등의 좀 매수세, 그리고 그 안에서도 자동차 업종에 대한 양 매수 주체에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오늘 시장 특징점으로 좀 먼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은 스튜디오 드래곤, 테스, 필옵틱스의 좀 매수세를 집중시키고 있는 모습 등이 오늘 시장 내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여러 호재가 결합된 자동차 업종의 상승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을 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물론 장 초반 대비해서는 역시나 좀 차익 실현 일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강세 업종 나타나고 있는 업종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대 기아차를 비롯한 이 관계사들의 주가가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장 초반이었죠. 현대차와 기아차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등 이제 시장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점 계속 유심 있게 보셔야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 강세 요인 여러 요인 호재거리가 좀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히는 이 기존 내연기관차들의 흥행 그리고 거기에 신차 등의 출시 등에 따른 호실적 기대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글로벌 자동차 경쟁사 대비 양호한 실적 그리고 거기에 새로운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친환경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 기대감 등 이런 기존의 실적과 향후 모멘텀 등이 모두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인식이 되면서 시장 내에서 두드러진 상승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시장 내에서 주요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수소 관련한 모멘텀 역시도 현대기아차 그룹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호실적 그리고 밸류에이션 부담이 덜하다는 점, 향후 모멘텀까지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향후 주가 역시도 좀 긍정적인 관점이 많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련 업체 가운데에선 현대기아차를 중심으로 현대모비스, 만도 등의 계속적인 관심이 유효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장은 금요일입니다. 또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까요? 네, 일단 새롭게 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들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보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시장 흐름은 계속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그래도 불안정한 시장 상황 속에선 믿을 만한 케이스는 좀 실적 모멘텀이 보유한 종목들의 상대적인 좀 강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기존 주도주들 아무래도 피로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새롭게 좀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유지되는 종목들은 다시금 반등한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 관심을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이런 종목들 가운데에선 만도 같은 경우 최근 실적 개선세가 기대되는 종목군들로 대표적으로 꼽혔었는데 만도의 주가 흐름, 이 같은 실적 모멘텀 등과 더불어서 자동차 업종에 대한 기대감 등이 결합되면서 최근 상승세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이익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을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들 가운데에선 DB-하이텍,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솔케미칼, 넷마블, 만도 등에 계속적으로 관심 기울여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인범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장 이슈들 정리해드립니다.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의 현재 주도주를 꼽으라면 단연 운송장비, 특히나 자동차 관련 업종일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52주 신고가 또 기록을 했고 기아차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잘 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지금까지 봤을 때도 최근 몇 년간 봤을 때 이 자동차 업종이 이런 좀 환경이 조성이 됐나라고 싶을 정도로 좀 악재가 없이 내수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이 상승력이나 글로벌적 판매량이나 주가 상승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틀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목표 주가를 그전에는 이 어떤 좀 충분하게 좀 목표 주가를 올렸던 부분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 전방 현대차, 기아차들 또 현대모비스의 목표 주가를 계속 올리는 모습 나타내지고 있고요. 역시 제가 내수랑 글로벌적으로의 그 판매 부분이 많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지금 7월에 같은 경우에는 이 현대차, 기아차의 내수와 미국 중심으로 한 글로벌 판매 대수를 좀 낮게 설정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지표가 발표되면서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에서의 판매 부분, 그러니까 MSCI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현대차 그룹,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의 합산으로 봤을 때 미국의 지금 시장 점유율은 올해 2분기 때 9%를 넘어서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기업 가치 회복에 있어서 결정 변수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 그 과거의 MS보다 1년 후에 MS 전망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내년 후반에는 9% 후반까지도 안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이유가 대형 SUV를 시작으로 이 제네시스의 브랜드에 대한 판매 부분이 크게 늘어났고요. 또 최근에 현대차 그룹의 어떤 현재 생산을 하고 있는 이 픽업 트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계속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도매 판매로 봤을 때도 현대차와 기아차가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81만 대, 그리고 65.9만 대 정도로 올해 대비해서도 20%, 15%,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악재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발생 이후에 이 중고차 수요보다도 신차 쪽으로의 판매 부분이 좀 트렌드가 좀 바뀌는 상황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미국 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신차 소매 판매 시장이 올해 2분기부터 플러스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분위기상은 나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내연기관 차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갖고 가는 상태고, 그리고 역시 이 자동차 업종의 최근 주가 상승을 크게 견인했던 게 바로 이 전기차와 수소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유럽 쪽에서도 이 이산화탄소, 이 배출량 규제가 본격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우선 OEM별로 이 전기차 판매 계획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전기차 판매가 100만 대를 넘어서는 업체로는 테슬라, 그리고 폭스바겐이 좀 유일할 거 예상되면서 나머지 OEM들과의 경매 경제에 있어서 큰 폭의 차이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대차 그룹이 이 폭스바겐을 제치고 최근에 7월까지 전기차 판매 대에서 2위로 기록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우리나라 전방차들도 장착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소차는 아직까지는 상용화가 좀 별로 안 된 상태이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을 고려할 때는 이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재미없었던 운송장비 업종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항공주를 보시는 분들은 더욱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위기의 항공주라는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좀 살아날 방법은 없나요? 네, 항공주, 특히 항공주 중에서도 이제 저가 항공주들이죠. 지금 굉장히 역대 최악의 시기라고 좀 표현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는 표현까지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M&A 무산 이후에 재매각에 나왔던 이제 이스타항공을 비롯하면서 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 에어서울 같은 이 기업들의 대거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시장의 매물로 재등장한 이스타항공은 이번 달 말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이후에 이 사전 회생 계획안에 돌입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인수양을 밝힌 곳은 한 7에서 8곳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인수업으로 이름이 오르내린 기업들의 SM이 좀 많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지금 인수서를 부인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투자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름이 좀 거론되는 지금 기업들도 많습니다. 경남기업, 대한해운 같은 이 법정 관리 매물을 흡수하면서 그룹 사업을 지금 확대해온 그런 전략적인 그런 그 기업들. 이 SM그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그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선 당사가 좀 부인하고 있다는 걸 저 봤을 때는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매각 주관사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 물류 기업들 같은 경우가 기존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서 매물을 좀 보고 있지만, 어떤 이제 미스타 같은 경우는 여객이지 LCC이기 때문에 어떤 이 SM그룹의 그런 좀 전에 어떤 매물 흡수 과정 본다고 한다면 약간 신빙성을 좀 더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게 좀 의견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 이제 단순히 어떤 승객 대신에 화물을 싣는 문제가 아니라 화물 터미널과 화주 확보 같은 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런 그 인수합병에 대해서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HDD 현대산업개발과 인수합병이 무산된 아시아나항공 역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 같은 이제 자회사를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사라지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산업은행 같은 이 채권단의 출자 전환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자회사 매각으로 현금을 마련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이 채권단 추가 지원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얘기가 좀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TA항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LCC 중 이 일본 노선 비중이 높아서 이 코로나19 이전부터 실적이 악화됐던 상태인데 코로나19 터진 이후에 더 지금
매출에 대한 악화 부분이 더 심각하게 나타나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항공사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감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매물로 나오든 아니면 자구책을 구해서 어떤 정상화를 가든 물론 쉽진 않겠죠. 이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받고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잘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항공주 얘기까지 오늘 나눠봤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M&A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 쪽 반도체 시장에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틱톡 가지고 또 오라클,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 얘기가 나와요. 근데 틱톡 젊은 세대들은 많이들 이용한다고 하는데 기성세대들은 모르시는 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틱톡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틱톡이라는 것은 유튜브와 같은 공유 앱 서비스인데요. 어플을 쉽게 다운받을 수가 있고요. 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거나 다양한 표정, 행동, 그리고 메이크업 등을 편집해서 동영상을 올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0억 명 이상의 이용자를 두고 있는데요. 30대 이상에서 주로 이용하는 유튜브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15초 내의 그 짧은 동영상이기 때문에 1020 세대로부터는 아주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우리나라 가수죠. 지코가 아무 노래 챌린저라는 공유 앱에서 따라하기 열풍을 불러 일으켰는데요. 이 때문에 따라하는 열풍이 불면서 전 세계적으로 1억 뷰를 넘기는 대히트도 한국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의외의 질문일 수 있는데 소장님 틱톡 사용하시나요? 네, 저도 틱톡 사용하라고 여러 번 권해왔는데요. 예. 하지만 중국 관련 일을 하면서 중국 정부의 그 데이터와 관련된 그 해킹 문제 그리고 예. 또 정보 이용과 관련된 이야기들 이전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저라든지 저희 주변 친구들한테는 틱톡을 사용하지 말라고 좀 오히려 말리고 있는 편입니다. 예, 저도 틱톡을 사용을 안 해서 사실 주변에서 어떤 정도의 반응인지 모르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인기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네, 인기를 보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40만 정도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사용자가 1억 명이고요. 인구 대국인 중국, 인도를 제외해서 보더라도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아무래도 연예인이라든지 1020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지하철간에서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아무래도 30대 이상, 그러니까 밀레니엄 세대 이상은 여전히 대세는 팩북입니다. 아무래도 좋아요, 싫어요 이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고요.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카톡에서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공동체 사회다 보니까 내 삶을 공개하면서 주변에 알리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틱톡은 내 삶이나 내 생각을 공유하지 않아도 되고요. 콘텐츠만 제공하기 때문에 기성세대와는 방향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중국 정서가 롯데 사태 이후에 커지게 됐고요. 초기에 틱톡을 사용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앱인지도 모르고 미국 아니면 싱가포르 웹이라고 생각하고 사용을 했는데 거기에 최근 들어와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으로 인해서 과징금 2억 원 가까이 부과받자 아무래도 경계감이 커지면서 다른 나라보다는 아무래도 크게 인기를 끌지 못했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좀 소위 말해서 별로다라는 거고 다른 타국에서는 인기가 좋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레알 마드리드, FC 발로나 같이 내놓으라는 유럽의 축구 구단 그리고 미국에서도 LA 다저스, 시카고 컵스뿐만 아니라 농구 구단까지도 틱톡 계정을 운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인이라든지 그 유럽이나 그리고 인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볼 수 있는 아주 간편성이 뛰어나고요. 또 불필요한 SNS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1020이라고 불리는 제너레이션 G 세대들이죠. 11살부터 23살 이런 젊은이들은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틱톡을 키면서 시작하고요. 잠들기 30분까지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10대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하는 시간이 8초 내로 상당히 짧습니다. 이 때문에 하루 종일 여러 기기나 화면을 띄워놓고 멀티태스킹을 즐기는데요. 이 때문에 PC나 웨어러블 기기를 붙잡으면서 스마트폰에 틱톡을 즐기는 것은 자신들의 취향에 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유튜브처럼 어마어마한 세대를 초월하지는 않지만 특정 세대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잘 먹혀들었다라는 것 같은데 경제적인 효과도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는 1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조 원을 추산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00조 원을 넘는 거에 비하면 얘들은 그냥 갑자기 3년 만에 이 정도로 키웠다는 거죠. 아무래도 전 세계 이용자가 10억 명인 트위터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특히 미국의 10대 20대들 보면은 제너레이션 G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20% 정도 되는데요. 이들은 미국 안에 최대 소비자 그룹입니다. 전체 소매 판매의 40%를 주도하고 있고요. 또 정치 주도 세력이 많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월 달이었죠.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열린 트럼프의 첫 대선 유세 현장을 텅텅 비게 만들 정도로 집합 의식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매업체들 같은 경우, 그다음에 의류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의 문화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명 아이돌 행사들, BTS의 아미들 행사 같은 경우에도 유명 브랜드들이 따라붙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게 그래서 눈에 가시였던 게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또 점유가 커지다 보니까 제동을 건 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명분은 뭡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건. 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 너네 그 미국 땅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거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틱톡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안전이 충분히 보호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정을 개설하려고 하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SNS 계정도 밝혀야 되고요. 전화번호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에 고스란히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료를 AI가 가공하면은 동시간대 얘가 어떤 시간에 시청을 하고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고 다른 연락처의 목록도 알게 되고요. 취미나 기호 같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고급 정보가 통째로 미국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보안에 대한 우려인데요. 중국 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2017년 국가정보법에 따라서 모든 정보 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기업인 협력하고 비밀을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중국과 관련된 홍콩보안법, 코로나 진원지, 위구르 인권과 관련된 내용을 검색했는지를 웹 운용자가 아무래도 중국 의향에 따라서 검열해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틱톡 중재하라 그러니까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사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전시키고 2만 명을 고용시켜주겠다. 또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오라클에게 위탁을 시켜주겠다. 그러지만 경영값만 유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틱톡 인수 전에 MS부터 해서 트위터, 월마트 굉장히 내로라는 기업들이 많이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라클이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량 미국 사업 지분권을 넘겨라. 그리고 AI 기술 알고리즘과 관련해서도 매각 원칙을 고수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달가운 편이 아니었죠. 그때 마침 오라클이 아무래도 레리 에리슨 그 공동 창업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IT 업계 중에 아주 희귀한 사람이고요. 또 정치권과 관련해서는 자선에서 주도하면서 10만 달러 정치 자금도 쾌척할 정도로 상당히 트럼프 지지자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후원을 해줄 수 있다고 중국이 봤던 거고요. 또 오라클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AI의 기술 그 알고리즘을 미국이 가져가지 않고 그냥 라이센스 형태로다가 기술 제휴하는 쪽으로 양보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용자 데이터베이스는 오라클이 아무래도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관리하겠다. 그리고 출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주주가 아니라 소액주주도 오케이 하겠다.
또 인수 금액 면에서도 그러면서도 깎지 않고 유리한 조건을 줬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매각 또는 사업회사라는 그 선을 그었지만 오라클의 기술 그 파트너로 협력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그 빠르면 오늘 늦어도 20일 이내 뭐 재무부 안에 있는 대미 외국인 투자위원회에서 아무래도 결정이 날 가능성이 큰데 현재로서는 반반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재가 지금 발효가 된 상황인 겁니다. 말들 많은데 화웨이는 어때요? 지금 존폐 갈림길인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그 5월 14일 날이었죠. 1차로 한 110개 기업들로부터 공급 중단이었고, 이번에 92개 공급 중단이었는데, 하지만 화웨이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부품을 지금 충분히 준비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여름이죠. 최대 2년치 정도 부품은 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두뇌에 해당하는 AP 칩셋이 필요한데 2021년까지 재고를 갖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대미 의존도를 제로로 낮추는 탈아메리카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어서 살 수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현재 최신형 스마트폰을 계속 만들어내야지만 이 시장에서 도태당하지 않는데 최신형 스마트폰을 만들어내기에는 여전히 서프라이 체인망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 스마트폰과 관련해서는 15%에서 4%까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추락할 가능성은 있지만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최악의 국면에는 미국이 화웨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그 벌금을 붓는다든지 화웨이와 관련해서 멍엔조 회장과 관련해서는 부회장이죠. 부회장과 관련해서는 최고 20년형을 징역을 때릴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아예 외국의 핵심 기술이나 IC 칩의 물살 수 없는 공급 차단으로 인해서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 표준을 누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주도를 지게 되는데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화웨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반사이익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통신 제조회사, 반도체 회사들이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농후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한국 반도체 업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지금 긴장도 어느 정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 수출에 어떤 영향이 옵니까? 아무래도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부품을 매년 13조 원 정도를 사주고 있고요. 5년만 누적해서 보면 40조 원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거래처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화웨이 스마트폰의 차지하는 비중이 26% 점유율인데요. 작년에만 7조 3천억 달러 정도, 억 원이죠. 반도체를 사준 대형 고객입니다. 여기에 SK 하이닉스도 3조 원 정도로 수출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패널 공급을 계속해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매출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한 가지 고무적인 점은 중국이 내년부터 14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반도체, AI, 5G 기술과 관련된 첨단 IT 산업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자력 갱생 안을 곧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무려 1조 4천억 달러가 투입해서 5년 안에 한국을 추월하겠다고 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화웨이라든지 SMIC, 중국 IT 기업과 관련된 제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 격차는 오히려 더 10년 이상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미 상무부가 제재 위반인 IT 기업에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화웨이를 비롯한 IT 기업은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한국이 절대 놓칠 수 없는 물실 호기의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화웨이 스마트폰이 연간 2억대 시장 그리고 5G 통신 장비 시장도 우리가 뺏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화웨이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 나와요. 미국 제재가 또 어떤 기업으로 번질까요? 네,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용이 이제 비상을 해야 되는데 미국이 이제 용의 숨통을 끊기 위해서 먹이를 주지 않는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부품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술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날지 못하는 용은 더 이상 미국의 위협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먼저 쓰는 게 클린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뢰할 수 없는 중국 통신 기업, 또 서비스 기업은 아무래도 미국을 비롯해서 동맹국에서 퇴출 수순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미국이 상무부와 국방부가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는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회사인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와 관련해서 아마 그 제재 대상 절차에 지금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화웨이뿐만 아니라 중국의 오포, 비포, 샤오미와 같은 중국 스마트폰 메이커에 대해서도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중국 앱스토어 자체를 삭제시켜버리겠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중국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신흥시장에도 진출을 못하게 되고요. 또한 미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망에 중국이 현재 초고속 해저 케이블망을 같이 깔면서 이용하게끔 하는데 이 부분도 첩보 활동을 막기 위해서 막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공중, 육상, 해상 모두 막히기 때문에 중국의 꿈은 좌절로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 보여집니다. 중국은 근데 지금 이러한 제재에 그렇게 뭐 크게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반격을 한다면 어떤 카드를 꺼낼까요? 네, 중국 정부가 현재 그 자신도 제재 카드를 갖고 있지만 꺼내지 못하는 것은 아무래도 캐나다에 있는 멍원조 화웨이 부회장과 또 화웨이에 대한 미국 사법당국의 실형 내지 벌금 판결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않고 아껴두는 것입니다. 스스로 궁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재 수동적이지만 대미 의존도를 제로화시키는 탈아메리카 정책도 추진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5년 뒤에는 내수 순환 경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자력 갱생 계획도 세우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중국판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받은 만큼 되돌려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히토리 수출도 중단할 수가 있고요. 미국 국채를 현재 1조 740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이를 8천억 달러까지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국 국채를 1,060억 달러 어치를 팔았는데요. 미중 충돌이 일어난다면은 이제는 미국 국채를 매각해서 미국 국채 가격을 폭락시키겠다는 그 엄포성 카드도 지금 꺼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틱톡 매각과 관련해서 오라클과 최종 지금 협상 중인데요. AI 기술 알고리즘을 내놓는 미국 요구와 관련해서 그럴 바에는 아예 미국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11월 대선을 앞두고 1억 명의 미국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트럼프를 코너에 몰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자신감이 화웨이 제재 완화와 틱톡 매각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이러한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좀 웃을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내색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삼성의 지금 상황은 어떤 겁니까? 네,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다시 스마트폰 시장에선 1등을 탈환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시장에서는 최소 10년 이상 기술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와 관련해서도 화웨이 점유율이 현재는 세계적으로 35% 가까이 되는데 이게 급속도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호재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건 외국인이 볼 때는 최대 리스크는 중국 리스크가 사라졌지만 아무래도 세계 반도체 업계 M&A로 인해서 앞으로 반도체 주요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아무래도 삼성이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 이재용 회장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를 보면은 커넥티드 카용 전장 기업이죠. 하만을 인수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변화나 혁신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ARM을 인수하면서 미래 반도체 시장과 관련된 고지를 지금 선점하고 있고요. 또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고요. 또 주식회사 외부 감세에 대한 법률 혐의로 인해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외국 입장에서 보면은 법정 공방이 장기화되는데 오너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대규모 투자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미래 먹거리를 제때 발굴할 수 있는 이런 그 역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기업인들에 대한 사법 처리나 정책 리스크를 현재로서는 좀 빨리 줄여주는 게 우리 그 경제로 봤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뭐 엔비디아 암홀딩스 인수했다라는 얘기 굉장히 큰 M&A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많은 분들이 분석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컴퓨터 그래픽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퀄컴, 미디어텍, AMD와 같이 반도체 지도를 만들기 때문에 TSMC와 같은 그 파운드리 쪽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템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는 좀 다른 데인데요. 이제 ARM 같은 경우는 세계 스마트폰 AP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의 95% 거의 독점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엔비디아 ARM이 합치면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중요한 그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1차적인 쇼크가 오게 되고요. 또한 2차적인 쇼크는 ARM 반도체 같은 경우 가장 큰 점이 에너지 효율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의 GPU라고 하는 핵심 칩, 여기에 ARM의 CPU를 결합시키면은 대량의 데이터를 최소 전력만으로 고속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앞으로 딥러닝과 관련된 초소형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당 200조 원 이상의 연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다양한 프로그램에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딥 신경망의 동시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율주행 자동차, 로보택시, AI 전투기, 로봇 변사, 그리고 AI 기후 예측 같은 부분들이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로열티를 더 비싸게 주고 이 설계도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단가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한편으로 호재가 되기는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악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빨리 우리도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투자와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지금 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반등이 나오는 척하다 계속 밀리는 모습들이 오늘 간밤에도 보여주는 모습들인데 어때요? 지금 좀 갈아탈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좀 주시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정보기술 섹터는 스타일상 성장주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가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최근에 많이 주가가 올랐다는 점, 또 미중 관계 악화, 대선을 앞두고 불확실성, 또 결산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면서 특별한 호재가 없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계속 나오지 않나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팡주를 비롯한 대형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분야에 한 방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팡주나 대형 기술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애플의 신형 애플 워치를 보면은요, 혈액색을 감지해서 혈중 산소 농도를 측정시켜주고요, 심박수와 심전도를 측정해주는 건강 관련 기능을 또 만들어내기 있고요. 다른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포머들을 보더라도 강한 고객 기반을 가지면서 하나둘 차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라클도 대표적인 그런 기업인데요. 이 때문에 디지털 플랫포머들이 주가 조정을 이용해서 아무래도 서서히 매수 비중을 다시 높이는 전략이 다음 주가 상승에 대비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그리고 첨단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경계가 필요한데 구조적 매력은 괜찮다라는 거잖아요. 낙관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조금만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종목이 다음에 한 방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코로나19란 생활 양식 변화, 또 새로운 비즈니스들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올해보다 내년 분기 실적이 더 좋아지는 회사들이 대부분 기술주들입니다. 페이스북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SNS 회사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 귀에 맺는 광고를 띄워주고 또 기술력도 아주 뛰어난 온라인 판매에서로 변신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7억 명의 월간 액티브 유저가 있고요. 또 900만 개 이상의 액티브 광고주가 연계되어서 사업 확대가 상당히 빨라진다는 겁니다. 다른 플랫포머들도 보더라도 5G 통신망의 정비라든지 AIN 데이터 분석 툴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또 반도체 기술이 진짜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겁니다. 항상 새로운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업 능력을 가진 플랫포머들과
그리고 또 아직도 제대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뭐 굴뚝주, 가치주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아마 주가 조정 뒤에는 다시 주가 차별화 장세가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미국 증시 상승세는 마가 그리고 뭐 가팜이라고 이른바 불리는 대형 기술주의 상승이 굉장히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이끌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의 움직임은 어때요? 네, 미국의 그 개미 투자가들은 밀레니엄 세대들이죠. 24살에서 39살 정도 되고요. 미국인의 인구 비중의 35%를 차지합니다. 이들 개미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어플리케이션인 그 로빈 후드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코로나 재난 이후를 계기로 해서 로빈 후드족이라는 새로운 유행어들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주식 투자는 아무래도 뭐 주식뿐만 아니라 ETF, 옵션, 금, 은, 심지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 화폐에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밀리언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100만 달러 이상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 6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과도할 정도로 이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단타 거래가 지금 성행하고 있고요. 또 높은 파생 상품에 투자할 정도로 상당히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로빈 후드족의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을 보면 평균적으로 1,000달러에서 5,000달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소액 투자가들이 많다 보니까 온라인 게임처럼 하루 종일 초단기 매매에 매달리면서 현재 미국 증시가 급등락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로빈후드 사이트가 좀 단순하고 직관적인 디자인을 갖고 있고 또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투자가들의 저변이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면에 자주 시스템에 부하가 발생하면서 2일간 거래가 되지 않은 적도 있고요. 또 장기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점은 아무래도 향후에 미국 증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오늘 말씀 저희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고요. 돈워 리포트 이어갑니다. 자, 돈워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주연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출발합니다. 자, 지금 매수가 지정가고요. 5종목으로 운영하죠, 저희. 수정, 목표가는 3번, 손절 라인은 1번 수정할 수 있게 해드립니다. 2종목 매일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 1종목을 선정해서 포트에 편입합니다. 네,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수익률이 오히려 근데 올라갔네요. 98.4%, 세 자리로 이제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간불이 많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죠. 시간 순서대로 지금 보여드리는 겁니다. 초창기부터 지금 포트에서 빠진 종목들인데 목표가 달성으로 이렇게 빠진 종목들도 보이고 손저가 이탈하면서 빠진 종목들도 당연히 보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한국카본만 포트에서 제외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다 목표가 달성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첼시스 뭐 잘 달렸었죠. 다음 또 보도록 하죠. 네, 유니온과 은선물 빨간불. 다음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시장이 좀 꺾이기 시작할 때였는데 대체적으로 손절가 이탈이 좀 많았고요. 레몬은 18.1% 단숨에 또 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뭐 파란불, 빨간불 나란히 보여지고요. 동일공업 벨트 이런 종목들은 하루 만에 또 12%를 갔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서현 탑메탈 플러스로 포트에서 제외시켰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크리스탈 손절가 이탈을 금방 했네요. 한성기업도 조금 아쉽게 손절가 이탈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KC 이 종목은 근데 또 목표가 달성을 단숨에 하면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손절 2종목 그리고 목표가 달성 1종목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제 보유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AS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손절 처리가 된 종목들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 손절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잡고 들어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하락 출발하면서 바로 그냥 손절 이탈되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적인 가치 측면을 보자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아직 주가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박스권 상단에서의 이제 그 고가권에서의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21선 하단 아직 이탈 나오지 않았는데요. 아마 내일부터 해서 5일선 다시 회복하는 흐름 만들어주고 올라온다면 주가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갈 가능성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성기업 이 종목 조 바이든 그 전 부통령 관련주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13,000원대 가격대를 이제 저점을 잡고 추세 전환을 만들려고 하다가 조정이 지금 나왔는데 13,000원 부근 이탈 안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추세 전환할 가능성 좀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아직 손절 못하신 분들 계시면 그 13,000원을 갖다가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이미 손절하신 분들께서는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셔갖고 수익을 낸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 전환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날 9월 14일날 추천드렸죠. 이 다음 날부터 해서 눌리고 바로 이렇게 좀 저항을 돌파하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추세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3,000원 이탈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대 채널 흐름으로 이렇게 쭉 내려간다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 막 끌고 가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손절을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손절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KC가 지금 한 3일 정도 됐네요. 15일날 이틀 됐는데 15일날 이제 추천드리면서 어저께 단기적으로 눌림 나오고 오늘 이제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 그러니까 1,350원 저항인데 돌파하게 되면 매수가까지 무난하게 이제 올라올 거라 말씀드렸는데 좀 더 올라갔다가 지금 밀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450원이 목표가였는데 1,500원까지 돌파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KC는 이제 뭐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수소차, 전기차, 뭐 저전력 부품 관련주로 계속 소개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종목 오늘 그 단기적인 반등 시세를 우리가 이제 노리는 걸로 공략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수소의 전환 저점 부분에서 벌써 이미 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물론 뭐 저희 수익 낸 거는 한 10% 내외로 이렇게 수익을 냈지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바로 이렇게 막 급등이 나오면서 전고점을 돌파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장도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윗꼬리를 달고 마감을 하게 된다면 내일 이제 한 단봉 정도의 음봉으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생각이 되고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에 놓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뭐 너무 크게 터지지 않는 이상은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SMAC입니다. SMAC이 이제 금호 HT하고 이제 자회사, 그 바이오 회사가 이제 합병하는 부분 때문에, 급등 이후에 지금 기간 조정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21선 부분까지 지금 단기 이평선이 수렴하는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조정이, 나왔습니다. 옆으로 좀, 횡보를 길게 하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요렇게 이제 수렴하다가,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시장이 이제 강한 경우에는 자주 나와주고요. 시장이 좀 좋지 못하다 하면 한번 크게 눌렸다가 다시, 돌림이,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텐데, 참고로, SMAC이 지금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조만간 한번, 아래로 밀었다가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서 저점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 종목 손절가 이탈한다면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손절 처리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유지랩 현재 지금 21선을 살짝 이탈했는데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전체적으로 단기적인 한 30분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흐름이 시세 파동 나와주고 조정 이후에 다시 추세 전환하는 그런 지금 모습이 좀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단기적인 하락 추세 저항 꺾어냈고요. 위로 벗겨냈고 다시 단기 지금 조정 받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백신이라든지 이슈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도 위로 올려줄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렇게 뭐 이렇다 할 강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 한 3일 정도 죽이면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거래량 오늘 50만 주 조금 넘게 나왔는데요. 이 정도 거래량이면 제가 봤을 때 거의 저점 부근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종가에 도지 마감을 한다고 하면 내일이 이제 변곡점으로 시가부터 상승 출발할 경우에는 시세가 조금 강하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16,500원 저항대 부근이기 때문에 이 저항대를 바로 돌파를 해주는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렇다면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지 좀 간략간략하게 오늘 들을게요.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서 저희가 간략간략하게 포인트만 좀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종목 일단 말씀해 주시죠. 네, 1번 종목 세미시스코고요. 2번 종목 크리스탈입니다. 세미시스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요. 오늘 준비한 두 종목은 1번 종목이 국동이고 2번 종목이 진원생명과학입니다. 국동은 이제 나이키를 이제 OEM으로 생산하는 회사고요. 방호복 미국으로 좀 수출을 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종목인 진원생명과학은 그 치료제 관련주죠. 백신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종목을 포트에 넣으면 좋을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된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투표받는 동안에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하죠. 네, 국동은 이제 그 방호복을 이제 의류, 섬유 의류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인데요. 섬유 의복 OEM 생산업체인데, 식품 원료도 이제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바이오 기업으로 이제 사업 다각화 추진을 위해서 휴맵이라는 비상장 회사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반기 실적이 약 260억 정도로 흑자 전환을 한 회사인데, 그 이면에는 이제 미국으로 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인한 방호복 수출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0만 장의 그 방호복을 공급을 하면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왔고 3분기도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한 차례 강하게 만들어질 가능성 높고, 바이오 기업 신사업 관련해서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질 가능성 높다고 생각이 돼서 준비를 했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한 종목이죠. 지금 코로나19 이후 굉장히 주가가 크게 급등을 했는데, 이노비오 파마슈티컬이라는 이제 미국의 회사에서 코로나19 백신 그거를 이제 생산 준비 됐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최근에 단기간 올라왔고요. 이노비오 자회사가 이제 진원생명과학의 지분을 한 5%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GLS 5310이랑 GLS 1200 임상 이상을 준비 중인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종목 들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을 짧은 시간이지만 좀 몇 표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원생명과학 쪽으로 표를 주신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 진원생명과학 전략들 들어봅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오늘 이제 음봉으로 밀리고 있는데 저항권대에서 이제 조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매수가는 종가고 목표가 32,5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28,300원. 굉장히 단기적인 공략이니까 손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경제TV 이주연 혹은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주연 의원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주에는 마감임박 60분의 승부 이어집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